여러분, 절대 이것 모르고 드시지 마세요. 매일 주방 찬장에 넣어두신 이 작은 알갱이,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왕실에서만 쓰인 남성 활력의 비밀이었습니다. 서울대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자료입니다. 오늘 60대 이상 남성분들께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체에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밤마다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가느라 쑥을 제대로 못 주무십니까? 전립선 때문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비뇨의학과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직접 만나온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비싼 약과 복잡한 시술에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이 작은 향신료 하나가 여러분의 전립선을 보호하고 하체 혈류를 되살리며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셨던 남성의 활력을 다시 깨워드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이것이 이렇게 강력한지 그 과학적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립선 건강과 혈류를 동시에 되살리는 구체적인 섭취법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효과를 3배로 끌어올리는 황금 궁합 재료와 실천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오늘 기억해 가셔도 여러분의 아침은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평생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답심으로 일하고 가족을 위해 몸 바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허리가 굽고 하체에 힘이 없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자신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하체가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30대, 40대 때와 비교했을 때 뭔가 확연히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이 증상,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 202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 10명 중 7명이 전립선 관련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립선 문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전립선이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호두 크기의 기관입니다. 소변이 나가는 통로를 감싸고 있습니다. 건강한 전립선은 이 통로를 편안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런데 전립선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 통로가 좁아집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물이 가늘게 나오는 것처럼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방광이 항상 꽉 찬 느낌이 들고 밤마다 잠을 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이상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립선 문제와 남성 활력은 뿌리가 같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하체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전립선 건강도 남성 기능도 동시에 무너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7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육이 빠지고 복부 지방이 쌓입니다. 만성 피로가 이어집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느라 쑥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테스토스테론은 더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상황에서 비싼 건강식품이나 처방약에 의지하십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전문의 처방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3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깨우는 열쇠가 바로 오늘 소개할 이 향신료입니다. 몇 년 전 유럽 비뇨의학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전 세계 석학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제 은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30대처럼 걸음이 활기차고 얼굴이 맑으셨습니다. 선생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은사님께서는 주머니에서 작은 갈색 알갱이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노원장, 복잡한 수술과 약물만이 정답이 아니야. 우리 몸 구강 점막은 성분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는 천연 통로이지.
이 작은 알갱이를 딱 10초만 씹어봐. 혀끝에서 시작된 자극이 뇌를 거쳐 하체 혈관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느껴보게나.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직접 씹어보았습니다. 입안이 알싸하게 어해지며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 그 강렬한 경험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에 돌아와 미친 듯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향이었습니다. 정향, 영어로는 클로브입니다. 꽃봉오리를 말린 향신료로 생김새가 목과 닮았다 하여 정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작은 알갱이 하나에 남성의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전 세계 식재료 중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은 식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블루베리? 마늘? 아닙니다. 바로 정향입니다. 미국 농무부 USDA 식품 영양소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정향의 항산화 수치는 블루베리의 30배, 마늘의 15배에 달합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 내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막힌 혈관 통로를 비단길처럼 넓혀줍니다. 그렇다면 정향이 남성의 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할까요? 지금부터 3가지 메커니즘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향의 핵심 성분은 유제놀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유제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혈관 내벽에는 산화질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산화질소가 충분히 분비되면 혈관이 넓어집니다. 피가 더 많이,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유제놀은 바로 이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혈관은 고속도로입니다. 유제놀은 그 고속도로의 차선을 2배로 넓혀주는 공사입니다. 차선이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차가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체로 가는 혈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화질소가 충분하면 하체 혈관이 넓어지고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남성 기능 회복의 핵심 원리입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정향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관 내피 기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산화질소 분비가 활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향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뇌하수체와 고환 사이에는 호르몬 신호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유제놀 성분은 이 신호 전달 경로를 자극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들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호르몬 주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외부에서 호르몬을 주입하면 우리 몸의 자체 생산 능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향은 우리 몸 스스로 호르몬을 만들도록 돕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뿌리부터 살아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향은 전립선 염증을 직접 억제합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만성 전립선염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만성 염증입니다. 유제놀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2022년 영국 비뇨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정향 추출물이 전립선 조직의 염증 수치를 대조군 대비 42%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립선 조직의 염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비대해진 전립선이 수축합니다. 소변 통로가 넓어집니다. 밤에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숙을 잘 잡니다. 숙을 잘 자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늘어납니다. 건강한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향이 왜 강력한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섭취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씹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차로 끓여 드시는 방법입니다. 어르신 체질에 따라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직접 씹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신 뒤 깨끗한 통정향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입안에 넣자마자 바로 씹지 마십시오. 혀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침으로 살짝 녹이면서 향을 먼저 음미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금니로 가볍게 딱 한 번만 으깨시면 됩니다. 이때 터져나오는 알싸하고 강렬한 향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혀끝이 살짝 마비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유제놀 성분이 구강 점막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입안에 머물게 하신 뒤
천천히 삼키시면 됩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혀 위에서 녹여 드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 씹어서 먹는 방법이 중요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켜서 위장을 거칠 때 위산에 의해 유효 성분의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구강 점막을 통해 직접 흡수하면 이 과정을 건너뜁니다. 혈액으로 직접 들어가는 속도와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하체 혈관에 도달하는 성분의 양이 확실히 다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로 끓여 드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씹는 것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물 300ml에 통정량 서너 알을 넣고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대 오래 끓이시면 안 됩니다. 정향의 유제놀 성분은 휘발성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가장 소중한 성분이 날아갑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완성된 차를 따뜻하게 한 잔 드셔보세요. 매일 아침 식후 이 한 잔이 여러분의 하체 혈관을 조금씩 꾸준히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처방약을 드셨지만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 마음 편히 복용하기가 어려우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남자로서의 생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정향 10기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식후 한 알씩.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선생님이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원장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2번 가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체의 묵직한 느낌이 오랜만에 살아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야간유가 한 번으로 줄었고 소변 줄기가 확실히 굵어졌습니다. 아침마다 10년 전에도 잘 느끼지 못했던 활기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전립선 염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변 통로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체 혈류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박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찾아오신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정향은 빠른 효과를 보여주는 약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몸에 정직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일주일, 한 달이 쌓이면 몸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향이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정향의 유제놀 성분이 혈관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 두 번째,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자연스럽게 돕는다는 것. 세 번째, 전립선 염증을 억제한다는 것. 기억하시죠? 다음은 정향의 효과를 3배로 끌어올리는 황금 궁합 재료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정향을 혼자 드십니다.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2가지 재료와 함께 쓰시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재료는 생강과 대추입니다. 주방에 이미 있으시거나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이 3가지의 조합이 특별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향이 혈관 확장과 염증 억제를 담당하는 공격수라면 생강은 그 혈류를 끝까지 전달하는 엔진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체온을 높이고 말초 혈관을 확장합니다. 손발이 차신 어르신들이 생강을 드시면 금세 온기가 도는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정향이 확장시킨 혈관에 생강이 더 강한 혈류 동력을 제공합니다. 두 성분이 만나면 하체, 말초, 혈관까지 혈류가 도달하는 속도와 양이 단독 섭취보다 크게 향상됩니다. 정향이라는 연료에 생강이라는 고성능 엔진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추는 왜 필요할까요? 균형 때문입니다. 정향과 생강은 모두 성질이 따뜻하고 강합니다. 평소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거나 위장이 예민하신 어르신들이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면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대추는 이 강한 자극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줍니다. 동시에 대추의 사포닌 성분이 정향과 생강이 끌어올린 에너지를 몸 깊숙이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표현하면 보약의 효능을 잡아두는 역할입니다.
대추 없이 정향과 생강만 쓰는 것은 가득 채운 수도관에 마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쓰는 황금 레시피를 지금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삼정차입니다. 생강의 생성, 대추의 대조, 정향의 정딩, 세 가지를 합친 이름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물 500ml를 준비합니다. 깨끗이 씻은 생강 한 톨을 얇게 편으로 썰어 넣습니다. 씨를 뺀 대추 3알에 가위즙을 내서 함께 넣습니다. 중불에서 20분 정도 끓입니다. 이때 물이 진한 황금빛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불을 끄기. 5분 전에 마지막으로 통정향 서너 알을 넣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향은 맨 마지막에 넣어야 합니다. 정향의 향기 성분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으면 가장 중요한 유제놀 성분이 상당 부분 날아갑니다. 5분 후 불을 끄고 따뜻한 차잔에 담아내시면 완성입니다. 취향에 따라 꿀 1스푼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이 삼정차를 매일 오후 한 잔씩 드십시오.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80대 초반의 최 선생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기력이 너무 쇠해서 걷는 것조차 힘겨워 하셨습니다. 남성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20년 전에 포기하셨다고 하셨지요. 원장님, 저 같은 나이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최 선생님께 복잡한 처방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삼정차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차 한 잔이 무얼 바꾸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간곡한 권유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하셨습니다. 2달 후에 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원장님, 손발이 따뜻해지니까 자연히 힘이 생기더군요. 잠도 편해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10년 전에도 없었던 것이 다시 생겼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최 선생님의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말초 혈관에 혈류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 하체에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개선되면 야간뇨가 줄어듭니다. 숙을 잘 자게 됩니다. 수면 중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최 선생님 몸에서 순서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것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으십니까?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괜찮습니까? 일반적인 섭취량. 하루 한두 알 정도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향의 혈류 개선 효과가 혈관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정향도 피를 맑게 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쯤 효과가 나타납니까?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꾸준히 하신 분들을 보면 일주일 정도의 온기가 돌고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립선 증상 개선은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셨을 때 뚜렷이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매일 정향 하나를 씹는 그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정향은 어떻게 고릅니까? 반드시 가루 형태가 아닌 꽃봉오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통정향을 고르십시오. 가루 형태는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 유제놀 성분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좋은 정향은 짙은 갈색을 띠고 꽃봉오리 부분이 통통하며 손톱으로 살짝 긁으면 진한 향이 올라옵니다. 구매하신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몇 알씩 먹어야 합니까? 처음에는 하루 한 알로 시작하십시오. 몸이 잘 받아들이면 2알까지 늘리셔도 됩니다. 그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향은 성질이 강한 약재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가 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것이 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정향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더욱 신뢰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정향은 금보다 귀했습니다. 귀족들만 쓸 수 있는 최고의 약재였습니다. 정향이 자라는 섬을 차지하기 위해 강대국들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인류는 오랫동안 이 작은 꽃봉오리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고대 의학서 본초 강목에는 정향이 뱃속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신장의 양기를 북돋아 남성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기력이 쇠한 왕의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향이 포함된 처방을 활용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정향의 효능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기의 흐름으로 설명했고 서양에서는 혈류로 설명했습니다. 표현 방법은 달랐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같았습니다. 정향이 남성의 몸을 다시 뜨겁게 살린다는 진실, 전 세계가 수천 년 동안 공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 고대의 지혜를 이제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비뇨 전문 클리닉에서는 전립선 질환 초기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정향 추출물 섭취를 권합니다. 인도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매일 아침 정향 우유 한 잔으로 활력을 유지합니다. 중동에서는 아랍 전통 커피에 정향을 넣어 남성의 에너지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주방 찬장에 잠들어 있던 이 작은 알갱이, 사실은 전 세계가 수천 년 동안 그 가치를 알고 활용해온 남성 활력의 보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향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할 실천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정향은 수십 년 동안 쌓인 문제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몸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 사흘 정도는 입안이 많이 얼얼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꾸준함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10알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 하루 한 알씩 100일을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과 호르몬 시스템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인 신호에 반응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수면과 함께 하십시오. 정향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테스토스테론의 대부분은 숙면 중에 분비됩니다. 아무리 정향을 잘 드셔도 수면이 부족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향을 드시면서 전립선이 편안해지면 자연히 야간뇨가 줄고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 숙면이 다시 테스토스테론을 늘립니다. 이 선순환을 지속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0대 이상 남성 10명 중 7명이 전립선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과 남성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정향의 유제놀 성분은 3가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하여 혈관을 넓히고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자연스럽게 돕고 전립선 염증을 억제합니다. 세 번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 식후 통정향 하나를 어금니로 가볍게 으깨 5분에서 10분 머물게 한 뒤 삼키는 것입니다. 또는 생강, 대추와 함께 끓인 삼정차를 매일 한 잔씩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통정향 한 봉지, 그리고 생강과 대추.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전립선을 지키고 하체 혈류를 살리며 오래전에 잠들었다고 생각하셨던 활력을 다시 깨울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오래도록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복잡한 것 없습니다. 비싼 것 없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마치신 뒤 통정향 한 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친구분이나 형제분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하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과 운동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깐요. 오늘 내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정향에 대해 알게 된 뒤 꼭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정향만 써도 충분합니까? 아니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까? 이 질문에 지금 답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집을 고칠 때 망치 하나로 다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향이 망치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생활 습관이 나사 드라이버와 스패너입니다. 이 도구들이 함께 쓰일 때 진짜 힘이 납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하루 물 6잔을 드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적게 드십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집니다. 진한 소변은 방광과 전립선 점막을 자극합니다. 오히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맑은 소변을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루 6잔, 약 200ml가 목표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식전에 1잔, 이런 식으로 하루에 걸쳐 나눠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주무시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야간료를 줄이려면 취침 전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충분히 드시고 저녁 이후에는 줄이는 것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전립선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래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앉아있으면 전립선에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혈류가 정체됩니다.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TV를 보시거나 소파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생활 패턴이 전립선 건강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십시오. 거실을 2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10분 정도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전립선 주변에 정체된 혈류를 다시 흐르게 합니다. 걷기 운동이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십니까?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이 14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를 보면 매일 30분 이상 걸은 남성 그룹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이 걷지 않은 그룹보다 25% 낮았습니다. 약 없이 걷기만으로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누십시오. 아침에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에 10분, 합치면 30분입니다. 이 방법이 한꺼번에 30분을 걷는 것보다 오히려 전립선 혈류 개선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술과 커피를 줄이십시오. 이 2가지가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알코올은 전립선 조직에 직접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방광 근육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소변을 참기 어렵게 만들고 야간료를 악화시킵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커피는 하루 1잔으로 줄여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립선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대신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토마토를 추천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 전립선 세포를 보호합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토마토를 자주 먹은 남성들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익힌 토마토일수록 리코펜이 더 잘 흡수됩니다. 토마토 반개를 살짝 볶아 드시거나 토마토 국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의 아침 루틴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먼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 후 통정향 하나를 어금니로 으깹니다. 10분 정도 입안에 머물게 한 뒤 삼킵니다. 식사 후 10분 가볍게 걷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삼정차 한 잔을 오후에 드십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10분 걷습니다. 주무시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줄입니다. 이 루틴이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의 몸은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달라집니다. 50대 후반의 이 선생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발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부부 관계를 포기하신 지 3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눈빛에서 포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께 아무런 처방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 그대로를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향 10기, 삼정차, 매일 걷기, 물 충분히 마시기. 처음 사흘은 입안이 얼얼해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선생님은 상기된 얼굴로 오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3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약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 스스로의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력을 깨우는 올바른 도구가 있습니다. 정향, 생강, 대추, 그리고 하루 물 6잔, 매일 걷기, 술과 커피 줄이기. 복잡합니까? 아닙니다. 비쌉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까? 네, 내일 아침 식사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었다고 남자로서의 활력이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적절한 도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도구를 손에 쥐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역경도 이겨낸 강한 분들입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 분들입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를 못 해낼 분들이 아닙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자라길 바라십니까? 배우자와 더 따뜻하고 건강한 시간을 갖고 싶으십니까? 병원 신세지지 않고 오래오래 자립하여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저 노 원장은 진료실에서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 더 건강해진 이야기, 더 활기찬 아침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희망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립선과 남성 활력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오해 3가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이라 꼭 바로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남성 기능 저하가 나이 탓이라는 것 절반만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70대, 80대에도 전립선이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남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혈관 건강입니다. 혈류가 살아있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기능이 유지됩니다. 혈관이 막히고 전립선에 만성 염증이 쌓인 사람은 젊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아니라 혈관 상태가 핵심입니다. 질병관리청 2022년 자료를 보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70대 남성 그룹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50대 남성보다 높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혈관과 생활습관이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한번 나빠진 전립선은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전립선 조직은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비대해진 조직도 서서히 정상화됩니다. 물론 극심하게 진행된 전립선 비대증은 전문의 처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기에서 중등도 수준의 전립선 문제는 생활습관 개선과 정향 같은 천연 재료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이 포기했다면, 최 선생님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두 분 모두 달라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작은 실천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정력에 좋은 음식은 비싸고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세대에게는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과 혈류 개선에 관한 한의 공식은 맞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가장 효과적인 재료들이 예외 없이 우리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향, 생강, 대추, 토마토, 견과류. 이것들 중 특별히 비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성분들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손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쓰느냐를 몰랐던 것뿐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아셨으니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어르신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몸 관리를 좀 더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10년 후의 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후에 정향 하나를 심는 그 행동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들 앞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손주들과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입니다. 배우자와 손잡고 공원을 걷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나가기 위해 지금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없어도 됩니다. 복잡한 도구도 없어도 됩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통정향 한 봉지, 생강 한 봉지, 대추 한 봉지를 사오십시오. 세 가지 합쳐서 1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세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분들입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를 못 이겨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 저 노 원장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도록 주변 분들께 공유도 해주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식사법과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